120만 원 아끼려다 6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부모님께 시골 땅을 물려받았던 김영수 씨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의 시세가 9억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가 10억 원이니 세금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이었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5년 뒤 그에게 날아온 것은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의 폭탄이었습니다. 어떻게 상속세 0원의 기쁨이 양도세 폭탄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골 땅 상속에 숨겨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파헤치고 그 유일한 탈출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 땅을 물려받을 때 오직 상속세 하나만 생각합니다. 상속 재산이 기본 공제 5억,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 원 아래일 경우 세금이 없다고 여기고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금액, 즉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무당국에서도 복잡한 절차 없이 받아주니 이것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눈앞에 작은 언덕만 보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산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내가 적어낸 그 재산의 가액이 미래의 그 땅을 팔 때의 취득가액, 즉 나의 원가가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의 진짜 정체는 상속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주 간단한 원리로 계산됩니다.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 즉 취득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김영수 씨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땅을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되었을까요? 바로 5년 전 상속세가 0원이라고 안심하며 신고했던 공시지가 4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는 양도 차익을 무려 6억 원, 10억 원 빼기 4억 원으로 계산했고 여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 세금 폭탄을 그에게 던진 것입니다. 상속세 0원에 안도하는 그 순간 그는 미래에 터질 더 큰 폭탄의 심지를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영수 씨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시점에 약간의 돈을 들여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약 1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들여 감정평가를 받고 실제 시세인 9억 원으로 상속 재산을 신고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덕분에 여전히 0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10억 원에 팔았을 때 그의 취득가액은 9억 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됩니다. 양도 차익은 단 1억 원, 10억 원 빼기 9억 원으로 줄어들고 그가 내야 할 세금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결국 12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아끼려다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시골 땅 상속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감정평가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 기한, 즉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신고를 마쳐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모두 끝난 뒤에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재산 가치를 높게 신고하면 취득세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 아니냐? 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국세인 상속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취득세가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조차 상속세 계산 시 공제 대상, 즉 나라에서 인정하는 필요 경비에 포함됩니다. 미래의 수억 원을 절약하기 위해 쓰는 수백만 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절세 투자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상속받은 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신 땅이라면 더 큰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 혜택입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상속인인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농지를 팔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경작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만약 3년이 지나서 팔려면 상속인 본인이 최소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부모님의 경작 기간과 합산이 가능해지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생각에 살아계실 때 미리 땅을 증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경제신문의 칼럼에서는 이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체 상속 재산이 공제한도 이하라면 어차피 상속세가 없는데 굳이 미리 증여받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취득가액을 더 높게 인정받아 향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따져봐야 합니다. 섣부른 결정이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세금 폭탄 해체 체크리스트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상속이 시작된 후 무작정 신고부터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전체 상속 재산 규모를 파악해 내가 상속세 납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당장의 상속세가 0원이라고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세금은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셋째, 반드시 상속세 신고 전에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제대로 된 시세를 평가받으십시오. 이것이 미래의 양도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넷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십시오. 이를 통해 취득가액을 현실화하고 미래 양도 차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약 부모님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다면 3년의 골든타임을 기억하십시오. 3년 내 양도 계획을 세워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남겨주신 소중한 땅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혹은 몇 푼이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 가치를 세금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상속세 신고 전 감정평가 라는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셔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곧 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모님의 유산을 온전히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부모님의 유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